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물어다 드립니다. 스왈로스. 지금 날아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요? 안녕하세요. 벌써 56번째 에피소드가 시작이 될 시간인데요. 인사 한 번만 다시 제대로 하고 넘어갈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패널 안녕하세요. 박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널 이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널 곽승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널 박진혁입니다. 네, 오늘 56번째 에피소드 MC를 맡게 된 한채웅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저번 주에 네, 이번 주에 한번 저희 주제에 언급 안 할 수 없겠는데 AI 심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갔었는데 그래도 이제 KBO도 개막하고 그러니까 KBO도 이제 다시 하반기가 개막을 했으니까 그쵸. 이제 심판 판정에 좀 더 집중하면서 경기를 보는 그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하나 더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주제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번 주 56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NBA가 비시즌에 많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쵸. 채용 씨가 채용 씨는 MC하면 NBA NBA 얘기 안 할 네, 수가 없죠. 그쵸. 제가 또 꿈이다 보니까 NBA 선수로 뛰고 싶었던 그런 소소한 꿈이 있었는데. 그게 소소한 아쉽게 꿈인가요? 됐습니다. 소소했어요. 그런 게 맞나요? 굉장히 소소했었는데 약간 아쉽습니다만. 아니, 아직 있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 그 나이 정도면. 습니다. 일단, 네, 그렇게 알았고요. 일단 뭐, 신인 드래프트나 FA 시장, 그리고 트레이드 등이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이번 시즌에는 오각 트레이드나 역대급 재능이 등장했다는 등의 많은 뉴스들과 이슈들이 나왔던 NBA 비시즌 이슈 정리가 이번 56번째 에피소드 제목입니다. 간다 넘어간다. 자, 이번 시간에는 디비전별로 나눠서 이슈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주실 분은 저번 시즌 동부 1위 팀에 속해 있는 애틀랜틱 디비전인데 진혁 씨가 먼저 한번 말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5팀을 소개하기 전에 드래프트 그리고 FA 트레이드 순으로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팀은 지난 시즌 동부 컨퍼런스 1위를 차지했던 필라델피아 식서스입니다. 먼저 드래프트의 경우에는 그렇게 큰 주목을 받는 선수가 없어서 짧게 하고 넘어가자면 이제 4명을 지명했고요. 주목할 만한 선수로는 1라운드 28픽 제이든 스프링어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테네시 대학 출신이고 스카우팅 리포트를 참고한 결과 195cm의 가드 자원이고요. 전문 슈터라고 보기에는 조금 슛 능력이 떨어져서 조금 전문 슈터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공격 시에는 조금 버틀러가 생각나는 돌파를 보여주기 때문에 파워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성장해서 슛도 갈고 닦고 3&D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2라운드 지명 선수는 생략하게 했고요. FA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이렇게 할 만한 영입이 없습니다. 또 제가 최근 박펠레급 예측을 하고 있지만 FA 시장의 남은 매물 중에 거물급 선수는 없기 때문에 FA를 통한 전력 보강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레이드인데요. 1번 시드를 차지하고 리그 최고의 센터인 엔비드를 보유하고도 프로 2라운드에서 상대적으로 약체인 애틀란타를 만나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오프에서 시몬스가 워낙 자유투 성공률도 그렇고 제대로 말아먹으면서 미국 현지에서는 시몬스의 트레이드를 기정사실화한 부분도 있었고요. 최근 시몬스가 필라델피아의 모든 구성원과 대화를 차단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시몬스가 팀의 모든 사람의 연락을 차단한 것은 아니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으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한 이 필라델피아 감독이 닥 리버스 감독과의 불화설도 전해졌고요. 그래서 시몬스의 트레이드는 곧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이 시몬스의 반대급부로 올스타급 가드를 원하는데 이번 프로에서 시몬스가 보여준 리딩망을 생각한다면 올스타급 이하의 괜찮은 득점력과 리딩 능력을 가진 가드와 트레이드해도 이 식서스 팬들 입장에서는 감지덕지라는 분위기고요. 현재 돌고 있는 썰로는 골스의 이제 앤드루 위긴스나 제임스 와이즈먼 혹은 이제 포틀랜드의 맥컬럼과 협상 중이라는 썰들이 돌고 있는데 트레이드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필라델피아의 데릴 모리 사장은 휴스턴 단장 시절 과감하게 트레이드를 진행해서 크리스 폴과 러셀 웨스트브룩 등을 데려온 바가 있는데 과연 모리 사장이 이번에는 시몬스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브루클린인데요. 브루클린 역시 지난 시즌 동부 컨퍼런스 2위를 차지하면서 좋은 성적을 보여줬던 팀입니다. 이 팀 역시 총 4명을 지명했고요.
1라운드 1명, 2라운드 3명이고 1라운드 선수 1명만 조금 짧게 전달해드리자면 193cm 가드로 조금 저돌적인 돌격 대장입니다. 스카우팅 리포트에는 2번, 3번으로 나오는 사이트도 있는데 이 사이즈로 보나 플레이로 보나 3번을 막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돌파 선호도가 엄청나고 조금 잘 들어가지 않는 점퍼도 주저하지 않고 던진다는 점에서 러셀 웨스트브룩 선수가 조금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선수가 프레임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몸이 안 좋은데 웨스트브룩처럼 플레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선수 역시 나이가 01년생으로 어리기 때문에 추후의 활약이 더 기대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브루클린의 FA 같은 경우에는 듀란트는 FA가 아니지만 2025-26 시즌까지 4년 연장 계약을 통해서 팀의 전력을 계속해서 유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패티 밀스 선수가 2년 1,200만 달러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벤치 보강을 야무지게 했다고 생각하고요. 도쿄올림픽에서 호주 대표팀으로 나와서 보여준 퍼포먼스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돌아오는 시즌도 조금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임스 존슨 1년 미니멈 계약, 그리고 브루스 브라운, 블레이크 그리핀과도 재계약을 맺었고요. 반면 제프 그린 선수는 덴버와 계약을 하면서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FA 같은 경우 총평을 하자면 센터진이 여전히 약하지만 비시즌 동안 꾸준히 일을 해줄 수 있는 선수, 그리고 롤맨들 벤치 자원까지 계약하면서 전력 강화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본 카너 선수와 피닉스의 29픽을 피닉스로부터 받아왔는데요. 이건 그렇게 눈여겨봐야 될 건 아닌 것 같고, 반면 랜드리 샤멧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내줬습니다. 연봉 부담 때문에 내준 것으로 예측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레이드는 아니지만 최고까지는 아니죠. 3점 슈터의 대명사라고 불렀던 카일 코버 선수가 현역 은퇴 후에 어시스턴트 코치로 합류한다는 점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가 혼자서 5팀을 하려니까 힘든데요. 이제 세 번째 팀으로 뉴욕을 하자면 뉴욕 닉스의 경우 역시 성적이 좋았습니다. 지난 시즌 4위를 차지했고요. 4명을 픽했고 1라운드에서 19, 21, 2라운드에서 2명을 지명해서 역시 4명을 지명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한 명만 짧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19픽으로 텍사스 출신의 2m 10의 신장을 가진 타이런스를 지명했습니다. 선수를 보면은 신장도 신장이고 4.5번 유형의 선수인데요. 바하마 국적이기도 한 점에서 조금 디안드레 에이튼의 향기도 조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하이라이트로 봤을 때 2m 10이나 되는 선수가 포워드처럼 뛰어댕기는 점에서 조금 인상 깊었고요. 공수에서 특히 기동성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조금 기대되는 점이 있는데, 다만 이 몸무게가 2m 10인 흰의 2m 10인 점에 반해서 몸무게가 99kg밖에 안 나가서 조금 피지컬적으로 야니스처럼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2라운드에서 지명한 루카스 유코바이티스는 농구 월드컵과 이번에 도쿄올림픽 지역 예선이죠. 우리나라와 리투아니아의 경기에서 리투아니아 대표로 한국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 선수가 얼리 엔트리 신청해서 뽑혔습니다. 그래서 슛과 리딩이 되기 때문에 뉴욕이 뽑을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FA 같은 경우 뉴욕 닉스는 굉장히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데릭 로즈 그리고 너렌스 로웰과 계약을 했고요. 또한 알렉스 벅스 그리고 줄리어스 랜들까지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반면 외부 FA 같은 경우에는 에반 포니에 선수를 영입했는데요. 4년 7,800만 달러로 조금 큰 금액에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스타 출신 캔바 워커까지 영입을 했는데요. 총평을 하자면 랜들의 연장 계약과 기존 전력 유지를 통해서 조금 뉴욕이 신구조와 안팎 균형이 잘 갖춰진 팀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랜들이 핵심 전력으로 역할을 하는 가운데 포니에가 얼마나 녹아들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포니에만 몸값을 충분히 해낸다면 뉴욕이 다음 시즌에도 프로 진출을 노리기 결코 부족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닉스의 이름값을 생각한다면 닉스가 워낙 빅마켓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 오프시즌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올림픽에서 포니에 선수의 활약을 보니까 시즌 때 보여줄 퍼포먼스가 더욱 기대됐습니다. 그리고 뉴욕 닉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드가 딱히 없어서 바로 다음 팀인 보스턴으로 넘어가겠고요. 보스턴은 개인적으로 제가 한때 카이리 어빙 선수가 있었을 때 좋아했던 팀인데 지난 시즌 7위를 차지하면서 조금 실망적인 시즌을 치렀던 팀입니다. 네, 지금 저만 조금 말을 하고 있어서 외로운 것 같은데 다들
듣고는 계신 거죠? 잘 듣고 있습니다. 네네네. 다 맞는 정보, 이제, 네, 좋은 정보 말씀해 주셔서, 네, 기다만 듣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제가 너무 오래 한 것 같은데 제가 한 몇 분 정도 했죠? 네, 지금 어, 한 8분 정도 한 것 같네요. 세팀 아. 8분 정도 하셨는데, 네. 남은 팀을 그러면 제가 30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턴 같은 경우에는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선수를 뽑아서 빨리 스킵하도록 하겠고요. FA 같은 경우에는 슈로더 선수를 영입하면서 조금 알차게 보관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작 590만 달러에 계약을 했는데 공팬이라면 이 선수의 썰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계약 규모에 대한 썰도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 호포드 선수를 다시 영입하면서 보스턴의 약점을 보완했다고 생각하고요. 포니에와 캔바 그리고 트리스탄 탐슨까지 처분했지만 알짜 영입을 슈로더를 영입하면서 알짜 영입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30초가 지난 것 같으니까 토론토로 넘어가겠고요.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시즌 12위를 했습니다. 드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팀이 가장 주목할 만한 것 같고요. 1라운드 4픽, 무려 로터리 픽으로 스카티 반즈를 지명하면서 플로리다 주립대 출신의 2m 5cm 포워드를 지명했습니다. 이 선수가 사실 4픽으로 뽑힐 거라고 예측이 됐던 선수는 아닌데 토론토가 이 선수의 워크 애식하고 조금 태도 그리고 사전 토론토에 와서 보여줬던 모습들을 보고 조금 지명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이 선수의 장점은 수비입니다. 윙스팬도 길고 이제 신체 능력도 좋아서 수비 능력은 좋은데 다만 슈팅이나 볼핸드행까지 해서 그렇게 특출나게 뛰어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드레이먼드 그린하고 벤 시몬스가 조금 생각나는 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벤 시몬스 선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굉장히 평가가 안 좋은데 조금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FA 같은 경우에는 게리 트렌트 주니어와 3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카일 라우리를 트레이드를 통해서 놓쳤는데 마이애미와 사인앤 트레이드를 통해서 드라기치 선수를 받아왔습니다. 이 트레이드를 보면 팀 프랜차이즈인 라우리를 놓치고 시아캄 같은 경우에는 업계 실수로 내년 전반기까지 이탈이 확정된 상황에서 센터 포지션까지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성적도 조금 암울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뭐였죠? 스카티 반즈 선수가 조금 화이팅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30초가 조금 지난 것 같지만 이상으로 저는 애틀랜틱 디비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혁 씨의 완전 자세한 설명 잘 들었네요. 저희가 사실 저희끼리 이제 내부적 협의를 통해서 팀당 1분의 이제 리미트를 걸고 했었는데 진혁 씨가 약간 어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더 자세하고 청취자분들의 더 확실한 정보를 위한 그런 조사 잘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제 서부 1등이 속해 있는 노스웨스트 디비전으로 가볼 건데 희정 씨는 이제 팀당 1분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진혁 씨가 앞에 시간 좀 많이 소비하셔서 제가 빠르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보가 약간 부족해도 이건 진혁 씨 탓이니까 네, 진혁 씨 연망하시길 바라겠고 먼저 덴버로 저는 순서대로가 아닌 그냥 덴버 제 맘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스웨스트의 첫 번째 팀 덴버로 제가 시작해 보겠는데요. 덴버는 1라운드 26순위로 나션 하일랜드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덴버의 공격 농구에 약간 안성맞춤인 가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딱 봐도 머레이 선수가 생각나는 그런 유형의 가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윌 바튼 선수를 2년 3,200만 달러에 재계약하였고 지프 그린 선수를 2년 1,000만 달러에 영입, 자말칼 그린 선수를 2년 1,700만 달러 영입, 오스틴 리버스 선수를 1년 240만 달러에 재계약하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프 그린 선수가 이제 폴 미스 선수가 이제 덴버를 떠나려고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제프 그린 선수를 영입했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이제 밀셉의 그런 빈 공간을 잘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스틴 리버스도 1년 240만 달러 정도면 엄청 해자 계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윌 바튼 선수는 이제 부상이 굉장히 많은 선수이고 자말칼 그린 선수도 요즘 폼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두 선수가 이제 합쳐서 이제 거의 5천만 달러의 그런 계약을 2년 동안 받게 되는데 이 점은 약간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덴버 성적을 위해서는 머리 선수가 얼마나 건강하게 이전 모습을 가지고 복귀할지가 관건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네소타입니다. 미네소타는 1라운드 선수 지명을 이번에 지명권이 없어서 하지 못했는데요. 대신 타우린 프린스 선수를 트레이드로 영입하고
나단 나이트 선수를 FA로 영입하였습니다. 전 시즌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번 시즌에도 뭐 다른 보강 없이 그냥 이대로 팀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카랄 서니 타운스, 디안드루 러셀, 그리고 앤서니 에드워즈 선수 이 세 명이서 거의 팀을 이끌어 나갈 것 같고 이번 시즌도 거의 탱킹을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미네소타 팀볼브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입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는 1라운드 6순위로 조시 기드 선수를 지명하였고 18순위로 트레이 벤 선수를 지명하였습니다. 두 선수 모두 가드 선수들인데요. 약간 프레스테지 단장답게 딱 도박수를 강하게 둔 것 같아요. 두 선수 모두 약간 지명이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이른 감이 있지만 그만큼의 이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FA로는 무스칼라 선수를 2년 700만 달러에 재계약하였습니다. 무스칼라 선수는 이 정도면 굉장히 회사 기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약간 1000만 달러 정도까지는 무난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오클라호마 시티에 대한 이제 무스칼라 선수가 애정이 굉장히 넘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값싼 계약으로 이제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켐바 워커 선수가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바이아웃을 하면서 오클라호마 시티는 이를 통해 셀러리 캡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타로부터 데릭 페이버스 선수를 영입하면서 센터 그리고 포워드진을 약간 좀 더 탄탄하게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릴라드가 있는 포틀랜드로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틀랜드도 이번 시즌 1라운드 지명이 없습니다. 대신 이제 노만 파월 선수를 FA로 5년 9천만 달러에 재계약하였고 코디 델러 선수를 1년 240만 달러, 토니 스넬 선수를 1년 240만 달러, 벤 맥클레어머 선수를 1년 240만 달러로 세 선수 모두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재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만 파월 선수를 이제 1년에 1,800만 달러 정도로 재계약한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토니 스넬과 벤 맥클레어 선수는 이제 가격 대비 높은 효율을 보여주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릴라드나 맥컬럼 선수의 뒤를 잘 봐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콜린스 선수랑 칸터 선수가 기존 이제 백업 센터였는데 이 선수들이 둘 다 팀을 떠나게 되면서 안 그래도 이제 약했던 포틀랜드의 이제 센터진이 더더욱 약해질 것 같아서 이번 시즌 골밑 약점이 더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릴라드 선수가 이제 트레이드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만약 포틀랜드가 그대로 이 전력으로 이번 시즌을 치르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 이번 시즌도 릴라드 혼자 고군분투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유타 재즈입니다. 유타 재즈도 이번 시즌 1라운드 지명이 없습니다. 대신 에릭 파스칼 선수를 1년 180만 달러, 마이클 콜리 선수를 3년 7,500만 달러에 재계약했고 루디 게이 선수를 이제 2년 1,200만 달러에, 화이트사이드 선수를 1년 240만 달러에 계약하였습니다. 파스칼 선수와 화이트사이드 선수는 충분히 이제 벤치에서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고요. 특히 화이트사이드 선수는 약간 고급형 고베어 선수라고 해야 될까요? 고베어 선수가 기존 역할을 이제 잘 담당해 줄 수 있고, 백업 센터로 15분 정도에서 20분 정도는 충분히 이제 소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값싼 가격에 잘 데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 시즌 유타가 좀 더 분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콜리 선수가 이제 미첼 레시를 도와서 얼만큼 잘 해줄지, 그리고 이 두 번 시즌 부상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부상 없이 잘 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루디 게이 선수도 이제 3번과 4번을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유타 재즈가 루디 게이 선수를 영입한 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바스켓팀 딱 맞췄는데, 네, 시간 딱 맞았나요? 신혁 씨? 조금 시간은 길게 좋았는데 조금 네네. 스토리적인 측면에서 아쉽지 않았나. 대본이 있듯이. 네. 그런가요? 이 대본 읽었나요? 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말했는데. 괜찮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시간도 네, 발성도 소리도 전달도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약간 편집자분이 조금 고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래도 일단 네네네. 아닙니다. 네, 네. 이정 씨. 다음 분, 아닙니다. 다음 분 이제 진행하시는 걸로 넘어가시죠. 네. 고맙습니다. 다음 분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셨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제 차례라서 또 잘 집어주고 가신 점 고맙고요. 자, 저는 이제 센트럴 디비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조사한 거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5팀이 다 재밌는 보강들을 이뤄냈어요. 특히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보강을 이뤄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번 시즌에 부세비치 트레이드로 윈나우를 선택을 했었지만 플레이오프 탈락이라는 아쉬운 성과를 냈고,
이번 시즌엔 이제 공격적인 오프시즌을 보내면서 에너자이저 카루소 선수, 미드레인지 구간의 지배자라는 드로잔 선수, 그리고 확실한 스텝업을 이뤄내면서 팀의 훌륭한 조각이 될 론조볼 선수를 영입을 성공하면서 괜찮은 시즌을 보낼 것이라는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팀으로는 이제 클리블랜드가 있는데, 일단 리키 루비오 선수를 영입하면서 빅맨 유망주들을 키우기에 재미를 붙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5년 1억 달러의 재계약을 맺었던 자레드 앨런 선수나 이번 드래프트 3픽으로 뽑아낸 모블리 선수, 컴패리즌이 이제 크리스 보시 선수와 비교가 되고 달리는 빅맨이라는 엄청난 점을 갖고 있는 그런 선수들을 키우면서 이제 클리블랜드의 미래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탱킹을 도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 팀은 이제 디트로이트가 되는데요. 많은 유망주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유망주들의 핵심이자 제일 중요한 조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커닝햄 선수를 이번 드래프트 1순위로 뽑아냈습니다. 그 커닝햄 선수를 잡아낸 것만으로도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비시즌을 보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커닝햄 선수는 이제 돈치치나 르브론 또는 이제 벤 시몬스, 근데 이제 슛이 있는 버전의 벤 시몬스 등과 비교를 받는 등 제가 에피소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이제 역대급 재능의 등장이 이 커닝햄 선수를 말하는 것이었고, 이번 드래프트 자체가 커닝햄을 위한 드래프트였다라는 말이 많을 정도로 디트로이트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도 커닝햄 선수를 뽑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번 비시즌은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네 번째 팀으로는 이제 인디애나가 있는데요. 인디애나는 집토끼 단속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우승권 팀들에게 꽤 인기 있던 자원이었던 맥코넬을 잡았고요. 크레이크를 잡아서 뎁스를 늘리려는 시도를 보였습니다. 둘 다 괜찮고 좋은 무브라고 보이지만 어정쩡한 순위에 머무를 인디애나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기보다는 좀 더 우승권에 다가가기 위해 슈퍼스타 영입이나 A급 자원을 영입하는 데 더 힘을 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네요. 다섯 번째 팀으로는 이제 미러키입니다. 미러키는 이번 시즌 NBA 우승팀이기도 하고요. 우승팀의 가장 좋은 조각 중 하나인 터커 선수를 이제 좀 헐값에 팔아 넘겼다고 볼 수 있죠. 거기에다가 동부 컨퍼런스의 라이벌이 될지도 모르는 마이애미에 팔았다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 요소지만, 조지 힐, 로드니 후드, 그레이슨 알렌 등을 잘 영입하면서 리핏이 가능한 자원들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비 포르티스 선수까지 해자로 재계약을 하면서 다음 시즌 우승 행보에도 괜찮은 자원들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을 잘 지켰다고 보는데, 네 번째로는요, 이제 퍼시픽 디비전을 준비하신, 그리고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준 팀들이기도 한 그 퍼시픽 디비전을 다원 씨가 한번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저는 NBA 퍼시픽 디비전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시픽 디비전에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이제 앞으로는 골스라 부르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 앞으로 레이커스라 부르겠고요. 로스앤젤레스 클리퍼스, 앞으로는 클리퍼스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피닉스 선즈라 그냥 부를게요.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 킹스는 킹스라 부르겠습니다. 먼저 골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골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재계약 시장에서 역대급의 규모의 계약이 있었는데요. 스테판 커리가 바로 그 예시죠. 스테판 커리 같은 경우에는 4년으로 2억 1,50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연장 계약을 달성했습니다. 근데 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돈을 많이 내보내지만 것도 아닌 게 켈리 우브레 주니어와 에릭 파스칼을 보내면서 1,200만 달러의 정도의 사치세 절감을 통해서 이 부분을 스테판 커리와의 재계약을 상쇄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인 드래프트 로터리 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1라운드만 소개를 해보겠는데요. 1라운드에서 7픽으로 조나단 쿠민가 선수를 뽑았습니다. 이번 드래프트 중에서 최고의 원석이라 꼽히는 선수를 영입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14픽으로는 모디스 무디 선수를 뽑았습니다. 이번 드래프트 중에서 가장 정석적인 3&D 선수라고 불렸던 모디스 무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를 뽑음으로써 제가 후설해야겠지만 가장 기대되는 팀이 아닌가 생각 들고요. 다음으로 레이커스입니다. 레이커스는 우선 러셀 웨스트브룩을 얻었으며 2024-2028 2라운드 지명권을 얻은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켄드릭 넌 선수가 2년 1,000만 달러에 계약을 하면서 우승에 엄청 목말라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승을 위해서 다른 팀들을 뿌리치고 연 500만 달러라는 상상 이하의 가격으로 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탈렌 호튼 터커가 3년 3,200만 달러라는 돈으로 적당한 준수한 수준의 재계약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클리퍼스입니다. 클리퍼스는 우선 카와이 레너드 선수가 3,600만 달러 플레이어 옵션 포기를 하고 옵트아웃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저희
방송에 나간 이후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지 이바카 선수가 플레이 옵션 970만 달러 옵트인을 하였으며 니콜라스 바툼 선수가 2년 630만 달러로 적당한 가격으로 재계약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선즈입니다. 크리스 폴 선수가 4년 1억 2천만 달러로 재계약했습니다. 가격만 들으면 엄청나게 큰 계약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 연도 계약이 약간 자유계약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엄청나게 비싼 계약은 아니었다고 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랭크 카민스키 선수가 1년 210만 달러로 재계약하였고 압델 네이터 선수가 2년 420만 달러 재계약, 카메론 페인 선수가 3년 2,900만 달러로 재계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벨 맥기 선수가 1년 500만 달러로 계약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선즈 같은 경우에는 블루클린 네츠와 제본 카터를 보내고 랜드리 샤멧을 데려오는 트레이드를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킹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킹스는 제가 많이 조사를 해보지 못했는데요. 테런 데이비스 선수와 2년 800만 달러로 재계약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퍼시픽 디비전 마치겠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퍼시픽 디비전 자체가 되게 활발한 움직임들을 보여주면서 팀의 이제 근간을 많이 갈아치웠다 싶은 팀들이 많았고요. 특히 그렇죠.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로스터 대비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를 모두 새로운 선수로 채워 넣는 등의 이제 파격적 행보를 보였으면서 클리퍼스 역시도 카와이 레너드가 이제 옵트아웃을 선언했었지만 결국 자기 팀과 재계약을 초대형 규모의 재계약을 맺었고 이제 다원 씨가 언급했던 나중을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은 이제 레너드 선수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사실상 1년을 날리고 시작하는데 과연 그 부분까지도 어떻게 될지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언급해 주신 점 감사하고요. 자, 5번째로는 이제 사우스 이스트 디비전에 대해서 승원 씨가 한번 잘 말해줄 예정입니다. 네, 우선 방금 말씀해주신 다원 씨의 퍼시픽 디비전이 이번 이적 시장의 중심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지만 이제 사우스 이스트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적 시장이 활성화됐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지난 시즌 다크호스의 포스를 보여줬던 애틀랜타 호크스가 있는데요. 애틀랜타 호크스는 지난 시즌 기대 이상의 성적을 보여줬다고 해도 모두가 인정을 할 것 같습니다. 트레이 영을 필두로 해서 성공적으로 리빌딩을 잘했고 특히 트레이 영 선수가 플레이오프에 들어서 완벽하게 성장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시즌 이번 FA 시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음 시즌이 굉장히 기대되는 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선 네이트 맥밀란 감독 등과 재계약을 하면서 정확한 확실한 감독을 이제 마련을 했고요. 트레이 영 선수와도 이제 연장 계약을 성공하면서 5년 1억 7,200만 달러라는 큰 금액으로 성공을 해냈습니다. 이는 계약의 특성상 나중에 가면은 2억에 달하는 규모의 계약으로도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즌 팀의 핵심 전력이었죠. 존 콜린스와 또 루 윌리엄스와도 재계약을 성공하면서 팬들이 굉장히 만족할 만한 이적 시장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힐 선수와도 재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팀으로는 샬럿 호네츠가 있는데요. 샬럿 호네츠는 지난 시즌에 아쉽게도 경쟁을 잘 하다가 조금 미끄러진 라멜로 볼 선수의 부상으로 조금 미끄러진 바가 있어서 10위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라멜로 볼 선수의 신인왕이라는 엄청나게 큰 성과를 거두면서 다음 연도를 기대하게 만들었는데요. 다음 연도에서 일단 이거는 여담으로 말을 하자면 라멜로 볼의 형인 리안젤로가 입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형제가 같이 뛰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유명한 웨스트브룩 트레이드죠. 거기서 이시 스미스 선수와 2년 계약을 하면서 라멜로 볼 선수의 백업 가드를 채워주는 그런 좋은 영입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말릭 몽크 선수가 LA 레이커스로 이적을 하면서 지난 시즌 팀의 3점을 잘 맡아줬던 자리가 이제 빈자리가 된 거에 따라서 어떻게 팀이 이제 그 빈자리를 메꿀지도 다음 시즌에 잘 지켜봐야 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조사를 하면서 기대가 되는 팀인데요.
마이애미 히트가 있습니다. 마이애미 히트는 이제 지난 에피소드에서 채용 씨가 자세히 그 서사시를 들려준 팀이기도 한데요. 우선 이번 시즌은 정규 시즌 6위라는 나쁘진 않은 성적을 거뒀지만 프로 1라운드에서 정말 운이 나쁘게도 미러키 벅스 우승팀을 만나서 탈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적 시장에 들어서 처음으로 FA인 켄드릭 럼과 트레버 아리자 선수와 재계약을 둘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선수는 둘 다 레이커스로 갔고요. 이제 지난 시즌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덩컨 로빈슨 선수와 장기 재계약을 다시 맺었고, 그리고 조금 부상으로 아쉬웠던 빅터 올라디포 선수와 1년이라는 단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추가로 이제 이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카일 라우리 선수를 영입을 했죠. 그래서 카일 라우리 선수 영입에 이제 승자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카일 라우리 선수와 더불어서 PJ 터커 선수, 아까 채영 씨가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PJ 터커 선수는 지난 시즌 미러키에서 핵심 전력으로 활동을 했는데 2년 1,500만 달러라는 헐값으로 잘 데려왔기 때문에 이번 FA 시장을 굉장히 잘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 라인업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카일 라우리, 덩킨 로번슨, 그리고 지미 버틀러, PJ 터커, 그리고 벤 아데바요, 이런 굉장히 강력한 라인업을 구축을 하면서 우승을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랜도가 있는데요. 올랜도는 지난 시즌 굉장히 화제가 된 트레이드로 지명권을 꽤 많이 얻어냈습니다. 그 지명권을 이제 드래프트에서 잘 활용을 했는데요. 드래프트에서 최고의 이변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진혁 씨가 아까 전에 언급을 해주셨던 그 토론토와의 제일런 석스를 두고 토론토가 제일런 석스 선수를 영입을 안 하면서 제일런 석스 선수가 오픽으로 이제 올랜도에 영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런 석스 선수를 잠시 이야기를 하자면 좋은 핸들링과 빠른 속공 전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팀이 템포를 올리는데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슈팅력이 조금 아쉽다는 점에서 그 단점을 잘 채워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랜도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코어 에이스라고 할 만한 중심 자리는 좀 부족한 느낌이 들지만 성공적인 드래프트로 육성을 기대해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즌 당장의 성적을 노리기에는 조금 힘든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오각 트레이드의 중심 중에 한 팀이었던 워싱턴 위저즈가 있는데요. 지난 시즌에 8위로 아쉽게 마무리를 하면서 프롭에서는 동부 1위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 시즌을 마무리하고 이번 이적 시장에서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가 기대가 되는데, 나울렌토 선수를 재계약을 하고, 그리고 드래프트에서 인디애나로부터 에런 할러데이라는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이제 웨스트브룩 트레이드에서 지명권을 얻어서 데려온 결과입니다. 우선 그리고 감독으로 새로운 이제 웨스 원셀드 주니어를 선임을 했고요. 추가로 포인트 가드 스펜서 디니디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스펜서 디니디 선수의 이름값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이 디니디 선수를 잘 데려와서 지난 시즌 웨스트브룩 선수의 빈자리를 메꾸는 방식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웨스트브룩 선수가 이탈을 한 바는 이제 언급을 안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빌 웨스트브룩 백코트 듀오를 볼 수는 없지만 이제 트레이드로 잘 데려온 스펜서 디니 선수와 또 여러 보강이 될 만한 선수들을 여러 영입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의 활약과 새로운 합을 잘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승원 씨가 이제 사우스 이스트 디비전을 말해주면서 다음 디비전으로는 이제
희정 씨가 다시 한번 사우스 웨스트 디비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줄 건데, 전통의 팀들, 그러니까 익숙한 팀들이 이제 많이 보이는 이 동네에 대해서 희정 씨가 한번 야무지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여기 5명 중에서 제일 농구를 잘 알아서 이렇게 2개를 맡게 되었고요. 우선 첫 번째 팀으로 우선 댈러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댈러스도 이번 시즌 1라운드 지명권이 없어서 지명권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제 모데스 브라운 선수를 오클라호마 시티로부터 이제 영입을 하였고, 이제 팀 하더웨이 주니어 4년 7,400만 달러 재계약, 스탈링 브라운 선수 이제 2년 620만으로 계약, 그리고 레지 블록 선수 3년 3,050만 달러로 계약, 보반 마리아노비치 선수를 2년 700만 달러로 이제 재계약하였습니다. 팀 하더웨이 주니어 선수는 이제 더 좋은 오퍼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4년 7,400만 달러로 이제 댈러스에 남게 되었는데요. 하더웨이 주니어 선수가 이제 확실히 2옵션으로는 약간 부족한데 3옵션으로는 이제 충분히 활약해 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댈러스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안 할 수가 없겠죠. 돈치치 선수가 이제 5년 2억 700만 달러로 초대형 이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루키 역사상 루키에게 최대 금액을 안겨준 그런 계약이라고 합니다. 댈러스는 이렇게 돈치치 선수가 5년 장기 계약을 하게 되면서 돈치치 선수 시대에 이제 확실히 우승을 하겠다는 그런 이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2옵션인 포르징기스 선수가 재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작년처럼 이제 부상과 이제 출전 시에도 약간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내년 시즌에는 이제 포르징기스 선수가 트레이드나 혹시 이제 방출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포르징기스 선수의 활약 여부가 댈러스 순위 결정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샌안토니오입니다. 샌안토니오는 1라운드 12순위로 조슈아 프리모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이 선수도 이제 3&D 유형의 선수입니다. 확실히 이른 지명에 감이 좀 있긴 한데, 샌안토니오가 지금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서 드로잔 선수도 보냈기 때문에 확실히 약간 스타급이 되는 그런 약간 잠재력이 높은 그런 선수를 이제 원하는 것 같아요. 조슈아 프리모 선수가 약간 그런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약간 빠른 감이 있지만 지명을 행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톰 맥더맨 선수를 3년 4,200만 달러로 계약하였고, 챈들러 시슨 선수, 테디어스 영 선수, 알파르 마민드 선수를 이제 더마드로잔 트레이드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챗 콜린스 선수를 3년 2,200만 달러로 계약하였고, 그린 포브스 선수가 이제 미러키를 거쳐서 1년 만에 다시 샌안토니오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은 제가 보기에 샌안토니오는 지금까지 굉장히 프로업에 많이 진출했었는데, 이번 시즌이야말로 진짜 저번 시즌과 더불어 이번 시즌에도 진짜 프로업에는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지금 로스터고요. 이번 시즌은 제가 보기에 좋은 픽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탱킹을 시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 드는 그런 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뉴올리언스입니다. 뉴올리언스는 1라운드 17위로 트레이 버피 선수를 영입하였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자이언 돌파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3&D 유형의 가드인데요. 확실히 이제 뉴올리언스는 1옵션으로 자이언 윌리엄슨을 밀고 있기 때문에 이 돌파 옵션을 마련하기 위해 좋은 유형의 이제 좋은 슈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형의 가드가 필요한데, 그러한 조각으로 굉장히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센터였던 이제 아담스 선수를 보내고 발렌시나스 선수를 받아왔습니다. 발렌시나스 선수가 제가 보기에 아담스 선수보다는 약간 상위원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뉴올리언스와도 굉장히 잘 맞는 조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투란스키, 키라 템플 선수, 그리고 디본테 그레엄 선수, 디디로 자다 선수, 윌리 에르난 고메즈 선수 이렇게 뉴올리언스에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그런 선수는 디본테 그레엄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디본테 그레엄 선수가 약간 활약 농구를 추구하는 이제 뉴올리언스 농구와 가장 잘 맞는 조각이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기존에 이제 뉴올리언스 선수들 보면 이제 가드 선수의 3점 슛이 많이 약했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론조볼 선수나 에릭 블레스 선수도 이제 3점 슛에는 약간 약점을 보였는데, 디본테 그레엄 선수가 합류하게 되면서 뉴올리언스 3점 슈팅이 좀 더 좋아질 것 같고, 기존의 약점이었던 벤치를 이번 시즌 약간 보강하면서 이번에는
프로에 진출할 수 있을지 바라보는 것도 재미있는 그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휴스턴 로켓츠입니다. 휴스턴 로켓츠는 이번 이제 1라운드 픽을 4장이나 행사했는데요. 1라운드 2순위로 제일런 그린, 1라운드 16순위로 알파엘 생군, 1라운드 23순위로 오스만 카루바, 1라운드 24순위로 조시 크리스토퍼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선수는 제일런 그린 선수인데요. 아까 말했던 커닝햄 선수와 더불어서 이번 드래프트 최고의 스코어러라고 불리는 그런 유형의 선수입니다. 이런 별명이 단순 이제 그런 정도로만 단순 이제 별명만이 아니라 이번 서머리그에서도 해당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확실히 엄청난 스코어링 모습을 보여주었고 확실히 NBA에서도 못할 것 같은 그런 공격 기량을 보여주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16순위 알파렌 생군 선수는 이제 센터로 활용이 될 텐데 크리스 우드 선수랑 어떻게 휴스턴에서 합을 맞출지 약간 기대가 되는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멤피스 휴스턴에서 다니엘 타이스 선수 얘기를 하네요. 다니엘 타이스 선수가 이제 4년 3,600만 달러로 센터진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타이스, 생군 그리고 우드 선수로 이어지는 휴스턴의 꿀밑 이번 시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멤피스입니다. 멤피스는 이번 1라운드 10픽으로 자이어 윌리엄스 선수랑 1라운드 30픽으로 산티 알다마 선수를 지명하였는데요. 윌리엄스 선수는 공수 굉장히 성격이 윙맨인데 약간 카와이 레너드 높게 평가하면 카와이 레너드 선수 혹은 이제 폴조리 선수랑 비교될 정도로 그 정도 이제 공수 경장에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약간 주목해봐도 좋을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렌슈나스를 트레이드하면서 스티븐 아담스와 에릭 블레스 선수를 받아왔는데요. 아담스 선수도 이제 버티는 수비는 리그 최정상급이고 에릭 블레스 선수도 2년 전에서 제가 알기로 2년 전쯤에 디펜시브 퍼스트 팀을 수상했을 정도로 이 두 선수 모두 이제 멤피스 특유의 그런 끈적한 농구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로 이제 멤피스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선수를 통해서 수비력을 상승시켜서 다시 한번 멤피스 마크 가솔 시대의 그런 끈적한 농구를 추구해보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5팀, 사우스웨스트 5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채용 씨 나와주세요. 네, 희정 씨 좋습니다. 희정 씨 열심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제는 다음 차례인데 다음 시즌이 가장 기대되는 팀을 간단하게 한 팀씩만 이제 한 명이 한 팀씩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제일 오래된 진혁 씨부터 간단하게 짚어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골든 스테이트가 우승 전력은 아니지만 플레이오프는 충분히 갈 만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그 근거로 이제 클레이 탐슨 선수가 돌아오는 시즌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NBA 패러다임을 바꾼 이제 스테픈 커리, 클레이 탐슨 듀오가 그때 그 활약을 다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골스를 응원하면서 좀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승원 씨 생각은 혹시 어떤가요? 저는 아까 제 걸 말씀을 드릴 때도 말했듯이 마이애미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꽤 우승을 노려볼 만한 전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좀 뻔하지만 가장 기대되는 건 LA 레이커스가 맞겠죠. 다원 씨 생각은 혹시 어떤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혁 씨와 똑같이 골스를 응원하는 바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소개했던 부분에서 우선 4년 재계약을 엄청나게 큰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에 미치는 활약을 펼칠지 이걸 좀 눈여겨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좋은 신인 드래프트를 한 만큼 이 선수들의 기량이 얼마큼 발전할 수 있을지, 얼마큼 잘 다듬어낼 수 있을지, 골스는 우승을 원하는 팀인데 이 선수들을 잘 출전 시간을 보장해줄 수 있을지 이 정도를 좀 주목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부터 말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LA 레이커스를 응원하는 입장이 되었는데 이제 좀 노장들과 이제 신인들의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한번 이제 웨스트브룩이나 앤서니 데이비스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가 다시 한번 반지를 끼고 정상에서 웃는 모습을 기대하는 바가 있네요. 희정 씨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채용 씨가 일부러 제가 레이커스 말하려는 눈치를 채시고 문선수를 치신 것 같은데 이번 시즌 저도 레이커스가 가장 기대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이제 늙은 이들이 모였다는 그런 지적과는 달리 이제 젊은 선수들이 이제 켄드릭 넌 선수나 이제 마릭 몽크 선수까지도 합류했기 때문에 신구 조화가 완벽하다고 거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약간 풀업이나 약간 재밌는 팀, 약간
전 시즌 브루클린 같은 팀으로 예시 들어보자면, 자, 그런 사기 팀이 있으면은, 이제 또 그 플스로 한번 이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봐요. 이제 어떻게 될지. 근데 제가 한번 돌려보니까 이번 시즌 레이커스 진짜 사기입니다. 그냥 바로 네 그냥 거의 전승으로 우승해버리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봤고요. 근데 작년 시즌 이제 플스가 이렇게 우승까지도 맞췄는데 이번 시즌도 제가 보기에 레이커스 우승 이쪽 플스가 맞춰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승에 굶주린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이제 모였기 때문에 이번 시즌 이번 레이커스 정규 시즌 1등은 솔직히 제가 보장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프로업에서 파이널까지 가서 무조건 우승한다. 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희정씨 플스 피셜 잘 들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NBA 비시즌 이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모든 스포츠가 또는 모든 리그가 비시즌에도 재밌는 요소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계속된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스왈로스 역시도 비시즌 기간에도 재미난 뉴스들 많이 물어다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56번째 에피소드 마치겠습니다. 청취자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다 같이 인사할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